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날씨는 덥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척 하는데 제대로 안 불죠. 물론 일본에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그거 정말 엄청나게 지금 이 일본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혼란에 빠져 있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더워도 이렇게 참아야 되죠. 방법이 없죠. 자, 어제는 지금 48살 먹은 그 아주머니라고 하죠. 평범하게 회사원인데 미국계 이제 회사에 들어갔나 봐요. 들어갔는데 본인은 이제 영문과 영어를 이제 전공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정말 외국계 회사니까 이제 좋겠다. 물론 좋죠, 외국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아주 처음에 의욕적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든 게 있어서 과연 이 회사를 내가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지 이렇게 매일 고민하는 게 하루 일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정말 그 미군 부대 근처에서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군하고 이렇게 이제 친구 사귀어가지고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계속 미군 부대 안에 이제 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놀러 가서 이제 그때 외국인 음식, 미국 음식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먹고 본인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외국 사람 만나서 주변 좋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좀 오리지널로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미군 만나서 회화 배운다고 공부는 안 하고 3년 동안 그것만 했으니까 계속 그럼 그거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문과 나왔다 무슨 동문과 나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몇 과목 듣는 거 갖고 우리가 말로 회화는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큰 단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도 그 사우디 가서 이렇게 좀 겪어봤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공용어를 써요. 영어하고 아랍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랍어를 못 알아들으면 영어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어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힘든 게 뭐냐? 문법을 잘 배워가지고 글을 쓰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취약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이 자랑을 또 그렇게 많이 한대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미군하고 놀러 다녔다. 이런 걸 자랑한다는 거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랑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중요한 거는 영어 회화를 외국인처럼 원어민 회화처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한 거지 그게요. 예.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이제 쫑코를 주는 거죠. 하면 영어 전공했다면서 그 영어를 못 하는데 그 뭘 배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7명인가 되는데 다 어느 정도 다 이제 다 대조를 하고 그 나름대로 전공을 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영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처럼 영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 쫑코 주는 거야.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직원 중에서 좀 뭐랄까, 떠들면 떠들고 말라면 말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주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거에 무관하게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잘 견디는 사람 있잖아.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야. 이거 지금 48살 먹은 좀 있으면 이렇게 진급을 해야 되나 본데, 이 영어 회화가
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뭐 하려고 해도.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회화하고 외국인들이, 원어민들이 회화하는 게 또 이 히어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데, 자, 사무실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꼽았고, 또 이 연휴라든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워크샵 가자 그러는데, 그것도 한 1박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평불만 하시는 그분은 본인 성격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좀 깐깐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인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진 않는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그걸 겪을 수는 없지만, 그런 나름대로 그냥 웬만한 거는 좀 이게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뭐라 했냐면, 사람이, 이 차장님이 나이가 55세인데,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주 자체가 그렇게 좀 뭐랄까, 이 여자인데 여장부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소위 직장 생활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자, 부서에 7명, 차장 포함해서 8명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저 차장 그 사주인데, 이거를, 이 고민, 이거 털어놓고 얘기하시는 분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직장을 지금 다녀야 되는 건지, 직장을 아깝다는 거, 사실 그만두는 거는. 아니, 외국계 회사니까 뭐 좋죠. 연봉도 높고, 그 다음에, 휴일도 많고, 외국계 회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일 항상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워크샵 가자고 그러면 워크샵 가서 뭘 하겠어요? 워크샵에 가서 주로 술 마시고 노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공부하러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대부분 그래요. 친목 도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고민들 얘기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서 얘기한다고 그게 뭐 개선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불러줘서, 과연 이거를 내가 그 차장님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알고 내가 그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경술년, 갑신월, 경호일, 병자시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자, 여기에 8글자가, 요 8글자가 여기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죠. 여자가 이렇게 다 양으로 돼 있는 건 양팔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1차적으로, 자, 이거 신청한 분이 이걸 못 따라가죠. 본인 사주는 이렇지가 않을 거야, 아마. 여성으로서 음이 많다든지, 어쨌든 간에 양팔통, 이렇게 펼쳐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장님은, 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3년 동안 공부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했다는 거야. 미군 친구 사귀어가지고 영어로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지만 조금씩 술도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일찍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봤을 때, 아유, 쟤는 어떻게 공부를, 나이가 지금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좀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서 뭐 이렇게 해면 좋을 텐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매일 그 코쿤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회화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똑똑한 거죠. 물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영어를 제대로 원만하게 외국인처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그만큼 좋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학원 박사학위 나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예.
근데 항상 우리가 그 자체에서 또 자신감이 없는 거야. 회화하면은. 왜? 외국 사람처럼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월남이라든가 필리핀 같은 데 보면 발음이 순수한 미국처럼 그런 발음이 아닌데도 애들 그 외국어, 영어를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외국 언어 회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뭐랄까 좀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외국 애들을 보면요, 자기 나라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듣진 못하지만 한국말도 공부하는데 한국말을 표현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걔들은 자신 있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진급을 앞두고 자, 이제 이 영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회화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내가 이 잘하는 그 차장 따라서 그 정도의 어떤 그 원만하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이 인토네이션이라든가 이 모든 게 원어민처럼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잘 안 된다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를 보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 양팔통이니까 명랑하고 뭐 소소한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역마 또 특징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여기 신이 역마라고 그래요. 역마 우리가 역마 많이 움직인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아이고 너는 어떻게 역마살이 박혀있나 제대로 앉아있질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앉아있다 일어났다 돌아다니고 정신없다는 거 이런 사람 이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 경호에 보면 여기 이제 말인데 요 경금은 금은 우리가 흰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띠가 있는데 이 경이 흰색이 있을 때 우리가 흰 말띠라고 해요. 말띠. 그 옛날에는 그냥 말띠 여자면 아이고 팔자가 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꾸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조신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있고 뭐 이렇게 집안에서 뭔가 다소곳집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다 여성상으로 생각했지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말띠처럼 그때는 팔자가 셌다고 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때니까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를 괜히 어떻게 보면 천하게 볼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제 회화 공부를 한 3년 하니까 나름대로 발음도 그렇고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외국계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고졸로 들어갔을 때, 면접 봤을 때 특혜가 있었겠죠. 왜? 아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니까, 그건 당연히 취직이 되죠. 합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쭉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가정을 보면은 여기에 자 요게 지금 딸이죠. 딸은 이제 결혼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남자는 지금 요게 남자예요. 남자 요게 말이 이 정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정관이 있는 건 좋았는데 이 좌우충이 되는 바람에 이 남편 이 가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남편하고는 이제 이 주말 부부로 이렇게 떨어져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혼자 있죠. 딸 하나 있는 거 결혼했고 혼자 집에 가면 뭐 쓸쓸하잖아요. 누구하고 얘기할 데도 없고. 그 직장에서는 직장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런 분은 신이 나죠. 가장 그다음에 누구누구 와 일로 와봐봐.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어울리는 건 잘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맨 윗사람이니까 본인은 또 자신이 있잖아. 왜? 외국계 회사에서 영어를 이만큼 잘한다는 건요 다른 건 사실 다 필요 없어. 영문법 알아서 뭐 할 거야 거기 회사에서. 그런 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문과 나오신 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회화 말고 물론 영어로 뭐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건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한정되어 있잖아. 내가 그 회사에서 발전하려면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말로, 즉 원어민 이 회화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항상 이제 본인들이 지금 잘 안 되니까, 특히 여기 이제 이걸 신청했던 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감을 갖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외국 사람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 분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마살이 있고, 이제 이건 이제 백마, 즉, 말띠로 태어났기 때문에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뭘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거 완전히 영어 파트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쪽을 택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지금 차장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갖고는 그건 안 맞아 지금. 네. 본인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맞잖아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뭐 시세말로 그냥 사무실에서 맨날 쫑코 먹고 워크샵 가자 그러면 뭐 이제 얼마나 가기 싫을 거야. 가서 또 1박 2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안 가게 되면 또 욕도 먹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좀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과연 내가 직장을 제대로 다니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만둬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조금 거기 잘 어울려서, 뭐 술도 많이 술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술을 좋아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분위기 맞춰서 한두 잔 더 먹을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어떤, 나름대로 융통성을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직장 생활을 하지. 대부분 직장 생활이 힘든 거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 사람들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남편도 집에 없고, 딸 하나 있는 거 결혼했다 그러면, 그럼 집에 가면 혼자인데, 얼마나 심심하고 적적하겠어. 그게 가능하면 사무실에 오래 있던지, 뭐, 여기 상황 봐서 딱 불러가지고 오늘 그냥 한번 꺾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비율 맞춰주기 힘들고, 그렇다고 또 전혀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 아유, 위에 상사인데. 그 이제 대원을 보면요. 요런 경우는 지금, 요게, 3살 때부터 23세, 요때가 사오미라 해가지고, 이게 화가 들어와요. 이 화가 뭐냐면 여기서 남자야, 남자. 요거 화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왜? 이 남자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들어오죠. 33세부터. 요때 이 목이 들어오면은, 요 목은 여기서 뭐냐면, 이제 재예요, 재. 돈과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지금 55살이니까 53대원을 지나가는데, 인묘진에서 인이 와가지고 술 이렇게 딱 엮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남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술 화국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남자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경우네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이 돼서 한참 이제 중년 여성으로 사회적인 어떤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남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복잡하겠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끝에 가면은, 이제 말년에 가면은, 요때 식신상관에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잘 이제 챙겨가지고, 이때 뭐, 골프치러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할 건 많죠. 여성분들이. 이때는 이제 내가 노후에는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운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결과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미군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그때 이제 학생이니까 몰래 술도 조금씩 했겠죠. 왜? 그래야지 말이 통하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졸인데 외국계 회사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자꾸 좋게 나타나잖아. 근데 우리 지금 대부분이 대졸을 해서 외국계 회사 들어가잖아. 들어가는데도 가면은 어떻게 돼? 가장 큰 문제가 이 회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 신청한 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금 자란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대로, 그 길을 잘 찾아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격상 제가 설명드렸죠. 영마에다가 이 말띠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아무도 못 찾지.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 배우자하고 자식 간에 이 충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주말 부부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헤어질 수는 없고 따로 독립해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는 저는 이 주말 부부라고 차라리 그렇게 사는 이런 경우 나아요. 그래야 이 부부가 유지가 되지, 이거 매일 만나갖고 티격태격 싸우면은 살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왜 그게 어렵냐면은 지금 운이 인 옷을 요런 경우는 이 나이 먹어서 중년 여성한테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이 본인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직장 생활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고 뭐 이것저것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집에 가서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자꾸 돌아다니는 것. 전공이 돌아다니는 것. 영마, 백말띠. 이게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어. 사주에서 보면. 그리고 본인은 또 여기 이제 한난조습을 보면 한하고 조한 기운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으면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이렇게 지겨워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 영어가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이 사춘기 때인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영어 한다고 바로 따라서 하고 뭐 또 영어 발음 물어보고 이게 어려울 때인데 그걸 잘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그걸 써먹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걸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미군 부대 같은 데서 외국계 그 회사에 다니면은 골프 같은 거 치러 다닐 수 있잖아. 그것도 뭐 외국인들하고 본사 직원들이라든가 혹은 다른 지사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인들하고, 그러면 얼마나 유대감에 가기가 좋아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지, 차라리. 학교가 뭐 학벌이 좋다, 아니면 무슨 뭐 대학원을 나왔다, 뭐 박사다, 그게 좀 중요한 게, 박사면 뭐냐고. 자기가 일이 열심히 하는 건 가능한데 그 이상은 자기가 발전성이 없다는 거야. 다른 외국인들 만나서 원어민 영어로 제대로 회화를 해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가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대부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딱 한계에 걸려버리는 거야.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전화하신 분이 과연 이 차장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걸 지금 나름대로 이걸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이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한 건데, 이 차장 사주 구성을. 제가 볼 때는 영어를 외국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미군 부대 주위에 보면은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할 때 저도 한번 미군 부대 안에서 공사했을 때 우리 그때 평택인데 거기 현장 직원이 정말 어렸을 때 미군 힘들었는데 미군 그 부대에 입양 비슷하게 거기 가서 잘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한글이라든가 여기 뭐 영어의 어떤 영문법이나 이런 걸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어는 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분이
회사의 어떤 외부적인 거, 그거는 다 그분이 이 회화를, 즉, 이 영어를 해가지고 다 번역을 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서 그분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안정감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성취가 되면 또 다른 문제, 골자품 문제가 또 생겨요. 여기는 지금 자, 직장 잘 다니고, 연봉 많이 받고, 뭐 소위 얘기하는 외제차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나름대로 어깨에 힘줄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남자들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이런 경우는. 인옷을, 이게 다 남자, 여기도 남자.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또 이게 직장 생활은 뭐 무난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가정을 꾸려나가기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주말부부하는 사람이 얼굴 보고 싶겠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 만나는 남자들이 보고 싶겠어요? 전혀 다르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주 구조에서 특징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어렸을 때 뭘 하기 시작하면은 꾸준하게 하면서 그거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당히 두려워해요. 아우, 나도 미국 사람처럼 말은 발음이라든가 모든 걸 이렇게 거의 같게 상대편이 들었을 때 손스럽지 않고 말을 잘하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서 이제 그걸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따라가고 싶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우디에서 근무할 때 국내에서 오신 그때 우리보다 한 7, 8살 많았는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별명이 미친 개였어요. 영어, 아랍어, 그 다음에 이 동남아 거기서 놀러 온 사람들 했던 5개 국어를 그냥 되는 대로 했어요. 되는 대로 문법이라도 이거 무시하고 무조건 되는 대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2년 됐을 때는요, 몇 개 국어를 다 나름대로 그냥, 회사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그거를 완전히 본인 처음에 와서는 이 노무 관리 이런 거 좀 다 단순한 일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본인이 이런 말 저런 말해서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3개국어를 배워가지고 오히려 외국으로 출장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한국인이다. 그 대신 내가 한국인이니까 영어는 이렇게 하고 발음을 불란서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독일어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가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특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전혀 어떻게 돼요? 한국말 하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얘기해도 본인이 얼굴 표정을 보면요, 부끄럽다든가 이런 걸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왜? 본인은 처음부터 모국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 사주를 분석해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외국에 회사 다니니까 나도 영어를 이렇게 해서 정말, 유능하게, 누가 봤을 때도 정말, 정말 원어민처럼 회화를 잘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것도 조급한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 어색하더라도 나름대로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또 자신감을 갖고 또 여기 이 차장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바로 밑에 직원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보살피고 또 이렇게 가능하면은 저녁에라도 좀 만나서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씩 배우면서. 그래서 저 친밀감도 있고 서로 내가 좀 있는 고통 같은 것도 이렇게 그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서 친밀감이 있고 이렇게 서로 친화력이 있어야 같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차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어 회화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최대한 영어를 제대로 좀 이렇게 원만하고 좀 이렇게 발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누가 좀 어색하지 않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뭐 누가 봐도 외국계 이 회사라고 그러면은요,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지면 어차피 내가 한번 여기 택한 길이니까 여기에서 뭔가 한번 내가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사주 구조에서 공부할 거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남편하고 관계는 이렇게 안 좋아지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지금 본인 주인공에서 여기에 지금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옆에 이렇게 충이 돼서 깨지면 이 가정생활이 좀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이 자식하고 사이도 안 좋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대운에서는, 자, 어렸을 때 내가 남자를 만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논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나마 영어를 배워가면서 외국인을 만나서 어떤 외국인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없앴다는 거. 그게 제가 볼 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자,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는, 이건 어찌 보면 본인이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신, 이 차장이란 분이, 여성분이 움직이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 이런 걸 뭐 자꾸 생각을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사람이 어떻다 이렇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건 개인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거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대부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전공했는데 영어를 못한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배웠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나는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뭐 수석 졸업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떨어지는데 할 말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결과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말이에요.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해서 그 사람하고 이게 교환이 어떤 서로 이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뜻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로.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영어를 그렇게